반갑습니다. 저는 통합과학, 덕성여고 통합과학을 맡은 강사 서봉입니다. 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그리고 대치 세움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과학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개정교육과정인 통합과학과, 그다음 덕성여고 내신 출제 경량 알아보도록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정교육과정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4개의 대단원이 원래 그 이전의 교육과정이었고,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개의 단원이 앞뒤로 이렇게 붙게 되면서 통합과학 1과 2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2개가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냥 2개 더 배우는 거예요 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부분에 과학의 기초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내용, 다른 하위 항목들과 함께 연계가 되어서 융합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라는 말에 무색하게 우리 물화생지라는 단원이 전체적으로 융화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물화생지를 각각 배우고 각각 출제하시는 과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 덕성여고에 배정을 탁 받고 원했던 사람도 있겠고 또 여고를 원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과학을 공부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표준 편차, 평균, 성취도를 나타낸 표인데요. 점점 보시면 20에서 49.7, A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 성취도가 높아졌다? 그럼 문제가 쉬웠겠지.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평이해진 것 외에는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통합과학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워낙에 꼼꼼한 여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현장이 그대로 여기 점수에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선생님이 아무래도 출제를 하고, 또 문항은 20문항에서 21문항, 그리고 서술형은 이 지역 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6문항입니다. 보통 없는 학교도 있어요. 없고 28문제 그냥 객관식 쫙 하면서 그냥 가는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6문항이나 내고 그 안에 꼬리 문제가 3개씩, 2개씩, 그 다음에 이유를 적어라, 원리를 이해해라, 약간 이런 식의 문항도 나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저는 난이도로 상을 드렸습니다. 덕성여고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트별로는 어떻게 다른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리 같은 경우는 고난도 모의고사의 형태의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학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중간고사가 기세잖아요.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는데 그때 50%가 넘는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11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과학에서 작년의 경우 개념을 조금 덜 외웠거나 아니면 유형별 문제를 등한시했거나 아니면 난이도별로 못 풀어본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감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서술형에서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배점은 좀 높아서 변별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경우는 다른 이제 과목들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난이도를 주고 계속해서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목별로 보면 이런데, 지구과학 문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비중이 좀 컸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기출을 좀 가져왔어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요. 중요한 건 자료가 아니고 여기 있는 선지입니다. 선지에 여기 니은 선지를 보시면 저위도 지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오로라예요. 맞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구를 좋아하면. 그런데 이게 평이한 난이도로 느껴지지만 학교에서 원래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필기를 따로 한 거고, 그다음 필기를 놓친 학생들은 이거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다른 학교들에서 내지 않는 선지들을 비교적 많이 내시고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 문항수의 차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엄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중이 크고 두세 문제씩 있어서 시간 관리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2 난이도의 자료로 출제된 것을 보여드린다 했는데 이게 실제 출제된 기출이고요. 아이들이 워낙에 어려워하는 킬러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좀 내주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덕성 요거는 물리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이제 문제를 좀 고난도로 내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통합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원 연계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고 그다음 명확한 개념 이해하고 수능 모의고사형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까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추세로 볼 때 융합형 문제가 특히 덕성여고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런 경우 융합형 문제가 조금 더 비중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 하실까봐 수능형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발표된 예상 문제예요. 28년도에 여러분들 만약에 수능을 보게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다 수시를 준비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될 텐데 일단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당연하고 자료 해석 능력을 강조하거나 규칙성, 그래프 자료를 해석해서 규칙성과 경향성을 파악하거나 또는 가설을 설정하거나 가설 설정, 문제 인식 이런 거 들어오면 아이들이 머리 아파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에 좀 강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고 이게 내신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제가 내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작년에 중간고사 때 23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성북 메가에 다니기 시작해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기말고사에 78점을 받았어요. 그 친구 제가 55점을 올린 게 아니라 그 친구 워낙에 과학을 포기했던 친구라 이제 55점이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한 번에 뛰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은 9등급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기준으로 7등급 받았거든요. 근데 점수로 3등급 초반까지 올린 거예요. 그런데 5등급으로 바뀌게 되니까 7등급이 지금 4등급이죠. 그리고 3등급이 지금은 2등급 초반이에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등급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제가 변화하게 되면은 수혜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혜자가 되려면은 무조건 그냥 좋은 점수를 받아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9등급인 거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 성적 받아내는 거는. 그래서 거기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덕성여고는 이런 순서로 좀 공부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개념 정리부터 갑니다. 개념 정리는 이제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학교 가서 교과서 필기 내용 당연히 다 적고 졸지 말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필기 내용이 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필기 내용을 포함한 수업을 진행하고 필기 노트를 제가 이렇게 틀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빈칸 채워 넣기나 또는 필기 내용을 제가 수업을 하면 그 부분을 적어 넣으면서 단권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걸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단권화했을 때 장점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만 정확하게 하고 다 보게 되면은 완성시키면 나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저 또한 그렇거든요. 애들이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또 개념 정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결국에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죠. 개념 정리한 거를 체크하는 문항이 꼭 필요합니다. 요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원별 한 장 요약본으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문제풀이 이후에 하는 정리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내가 다 끝냈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개념들, 원리들이 다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펼쳐진 거를 구조화를 잘 시켜놔야지 제가 시험 상황에서 출력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조화해서 요약 정리하는 요약본을 주고 이거를 지워놓고 여러분들한테 써보세요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업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아이들이 그래프를 해석해봐 라고 하면은 아이들 시선이 어떻게 가냐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선이 있죠. 이 선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풀어봤던 유형이랑 같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볼 때는 X축 확인하고 Y축의 물리량을 확인하고 그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기본인데 아이들이 자료를 대충대충 넘기는 습관이 있고 거기서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는 이런 자료 해석 능력까지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학생들이 여기선 욕심이 많아져요. 이 과제로 보통 제가 3등급, 2등급, 1등급 문제를 다 내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한 두 주 정도 지나고 나서 좀 2등급 문제까지 잘 풀어오고 1등급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욕심내지 마라. 지금 2등급이 완벽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풀어오는 학생도 있고 1등급까지 풀어오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제 2등급 풀고 1등급 그럼 저는 안 풀어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자습 시간을 따로 주어서, 저는 그때는 이제 다른 수업이 있어서 없지만 학생들은 따로 모여서 자습을 하게 되는데, 자습을 할 때 제가 1등급 문제는 모두 다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직접. 그래서 1등급 문제를 그 이후에 제 풀이 해설을 듣고 2등급까지 완벽하다 하면 그때부터 1등급 문제를 풀이해야 합니다. 이거를 어기면 자신의 그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공부에서 갑자기 벽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필수라서 덕성 요구는 또 같이 넣었는데, 이런 연습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풀이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 진짜 수로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많은 기출을 보여주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선한 문제들, 여기 있는 지역들에서 제가 다 근무를 해봤고,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학교들에서 신유형이라든지 대표 유형 같은 것들, 선지들 이런 거 좋은 거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치기도 하고 또 교재로 이제 배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이널 정의인데요. 여기 정리에서는 예상 문제나 기출 변형, 여기 두 개 보시면 다 똑같은 그림 같잖아요. 그쵸? 양쪽에. 이게 작년에 제가 말로 하긴 그렇지만 적중시킨 문제들이고 더 많은데 두 장만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1학년 1학기 때는 실수가 아주 많아요. 실수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문제는 다 알았는데 기억, 니은, 보기 잘못 봤어요. 마킹 실수를 했습니다. 저 이거 잘못 읽었어요. 그것도 실력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그냥 문제풀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압박을 가지면서 그런 환경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꼭 3회 이상 치러야 합니다.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문제야 그 전에 푼 것도 다 좋지만 예상 문제 풀어보는 거, 그 다음에 시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릴게요. 저희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월요일날 진행을 하고요. 매주 테스트 진행하고 성적표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차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습 영상 제공을 하고, 성취도에 따른 필승 클리닉을 해요. 저희는 월요일날 또는 개강 이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서 요일을 지정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8주 수업 기준해서 보통 한 사람당 6시간의 클리닉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및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애들이랑 그냥 좀 재밌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의응답을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손글씨로 직접 좀 정답게 아날로그로 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좀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텍스트로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 수강 후기는 여기서 원래 제가 이제 수강 후기가 쫙 나오는 효과를 넣었는데 오늘 제가 잘못 넣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는 오늘 보실 수 없지만 여기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학교 진로가 어떻게 되든 이번 1학년 1학기, 2학기 통합과학은 무조건 챙겨야 하는 과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답답함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과학이 그냥 어렵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얘기 드리면서 또 제 수업이 궁금한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덕성여고 공개특강이 저 21일 금요일 8시부터 40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오게 되면은 이제 시험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미리 보는 기출풀이집을 주면서 기출풀이 미리 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